대한민국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정부는 모든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정책 강화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하반기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다양한 취약계층 분들을 위한 대대적인 복지 정책 변화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사회 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더 나아가 자립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화들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나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나이에 맞춰 더 유익하고 공감 가는 맞춤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새로운 복지 정책들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다양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발맞춰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을 위한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더욱 튼튼해집니다. 첫째, 선정 기준이 더욱 완화됩니다. 이는 더 많은 분들이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의 30%에서 2024년에 이미 32%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2026년까지는 35%로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약 21만 명의 국민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거급여 선정 기준 역시 중위소득의 47%에서 2026년에는 50%로 인상됩니다. 이는 약 20만 명에게 더 많은 주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며 주거 불안정으로 힘들어하시던 분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소득 기준이 지속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더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울타리 안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자산 기준 또한 완화됩니다. 특히 자동차 관련 기준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동차는 더 이상 재산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구체적으로 2000cc 미만의 자동차는 재산 산정 시 제외되며 이 기준은 과거 1600cc 미만이었던 기준이 2000cc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이는 생계를 위해 자동차가 필수적인 수급자분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 및 다인 가구의 1600cc 미만 자동차에 적용되던 일반 재산 환산율 4.17% 제외 혜택이 2500cc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다인 가구가 좀 더 큰 차량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재산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로 가족 단위의 이동과 생활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자립 지원이 더욱 강화됩니다. 이는 단순히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수급자분들이 자활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한 후 민간 분야에 취업하거나 창업하여 6개월 이상 생계급여 수급에서 벗어난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 공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 6개월 유지 시 50만 원, 1년 유지 시 추가로 100만 원이 지급되는 구조로 성공적인 자립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세 이하 청년에게만 적용되던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혜택이 30세 미만 청년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청년 수급자들이 학업과 근로를 병행하며 자립을 준비하는 데 큰 동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자립수당은 월 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자립정착금 역시 최소 1000만 원 이상 일시 지급하는 하한 기준 인상도 검토되는 등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기타 지원이 확대됩니다.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지원비가 인상됩니다. 초등학생은 48만 7천 원, 중학생은 67만 9천 원, 고등학생은 76만 8천 원으로 지원금이 상향됩니다. 이는 교육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입니다. 저소득층 자산 형성을 위한 희망저축계좌 정부 지원금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인상됩니다.
이를 통해 3년 후에는 총 1,080만 원을 모을 수 있게 되어 자산 형성의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디딤 씨앗 통장 가입 대상이 확대되어 한부모 가정 등 차상위 계층 아동도 가입 가능해집니다. 이는 미래 세대인 아이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중한 투자입니다. 다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소득 계층인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또한 강화되어 이분들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위한 기반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선정 기준이 완화된다는 점입니다. 차상위 계층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완화되었는데 이는 기준 중위소득 자체의 인상인 6.42%에 따른 것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는 차상위 계층의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 많은 분들이 지원에서 제외되었지만 이제는 더 넓은 범위의 차상위 계층이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되어 일정 기준 이하의 자동차 보유 시에도 차상위 계층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생계와 직결되는 이동수단을 가진 분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가족의 소득이 높아도 본인의 소득이 기준에 맞으면 차상위 계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 제도와 마찬가지로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턱을 낮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어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 초과시 탈락하던 기준이 각각 1억 3천만 원 또는 12억 원 초과로 상향됩니다. 이는 차상위 계층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완화된 기준으로 과거에는 기준 초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어서 자립 지원 및 혜택이 강화됩니다. 차상위 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들이 확대되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의료 혜택으로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제도가 시행되어 입원비 본인 부담률이 10%로 감소하고 외래 진료비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는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차상위 계층은 안과 수술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 노년기 눈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 혜택도 강화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되어 대학 등록금이 전액 면제될 수 있으며 학점 2.5점 이상 유지 시 4년 내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입니다. 통신요금, 전기가스요금 할인 혜택은 물론 쌀 구매 시 60%에서 90%까지 할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이는 매달 지출되는 고정생활비를 줄여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소득층 우유 바우처 지원, 창호 및 보일러 무상 교체, 공공임대주택 가산점 등의 주거 혜택도 제공되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합니다. 금융 혜택으로는 미소금융,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이 제공되어 건전한 자산 형성 및 미래 설계에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연간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되어 문화생활을 누릴 기회도 확대됩니다. 이처럼 차상위 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은 단순히 생계를 넘어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총체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한부모 가정을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됩니다. 특히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고통받는 가정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됩니다. 이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한부모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양육비는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이 제도의 도입은 많은 한부모 가정에 실질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물론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양육비 채무자가 추후 국가에 상환해야 하며 미납 시에는 금융정보 조회 및 강제 징수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양육비 이행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 이행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타 한부모 가정 지원이 확대됩니다. 스포츠 토토 신규 판매인 모집 시 사회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을 대상으로 특별 모집을 통해 35%를 우선 배정합니다. 이는 취업 기회 확대를 통한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은 한부모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며 전국 최초로 이웃 주민도 돌봄 조력자로 인정하여 유연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약계층 산모를 대상으로 한 산후조리비 지원 150만 원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단가 인상, 그리고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금액 인상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어 한부모 가정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특정 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계층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에게도 해당되는 중요한 공통제도 변화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높이고 국민들의 안전하고 윤택한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첫째, 문화누리카드 인상 소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만 6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연간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됩니다. 이는 문화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더 많은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둘째,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가 도입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 결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대상이며 공제율은 30%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장려하고 체육 활동을 통한 활기찬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예금보호 한도 상향 소식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는 은행, 저축은행, 신협, 농협 등 모든 금융회사에서 예금자 1인당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혹시 모를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예금 자산이 2배 더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국가장학금 지원이 인상됩니다. 2025년 2학기부터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구간별로 최대 연간 4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는 더 큰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는 학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다섯째, 공적 입양 체계 전환입니다. 2025년 7월 19일부터는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 체계가 시행됩니다. 이는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입양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이처럼 2025년 하반기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지원 확대는 물론 한부모 가정을 위한 획기적인 양육비 선지급 제도, 그리고 문화, 건강, 금융, 교육, 아동 권리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들은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하고 안정적인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혜택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을 포함한 취약계층 분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 변화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선정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자활성공지원금,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등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확대, 그리고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 경감 및 등록금 면제,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문화누리카드 인상, 예금보호 한도 상향 등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공통제도 변화까지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들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본인이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마땅히 누려야 할 혜택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이 제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이웃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